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뉴스원 부산경남본부 노경민 기자라고 합니다. 네, 기자라는 직업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능동성, 프로 불펠러, 그리고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갑게를 뽑아봤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능동성입니다. 사실 키워드 중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능동성이었습니다. 이 기자 일을 1년 정도 해보니까 매일매일 드는 생각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자를 해선 안 되겠구나 라고 자주 느낍니다. 이 기자는 사실 다른 직업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사무직을 떠올리면 회사의 주 업무를 보조하거나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자는 자신이 직접 일을 찾아서 방향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직업입니다.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이슈를 발굴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바로 기자입니다. 적극적인 태도 없이 그저 시켜서 하는 일만 맡는다는 생각으로 기자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번째는 프로 불펠러를 꼽아봤습니다.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죠. 매사에 불편함을 느껴 피곤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도 제가 이것을 꼽은 이유는 기자이기 때문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지하철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스크린도어 앞에 있는 자판기를 한 대 봤습니다.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27년을 살아왔는데요. 제가 살던 경기도에는 지하철 자판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있었지만 부산에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얼마 전 장애인의 날에 맞춰 시각장애인은 이용 못하는 부산 지하철 자판기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. 물론 기사 하나로 당장 문제가 개선되기는 어렵겠죠. 하지만 여러 번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바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을 기자가 앞장서서 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기입니다.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선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만 분석하거나 기사를 쓸 때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. 이 가슴으로만 생각하면 자칫 기사가 한쪽으로도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기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이 기자라면 반드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현장을 나갈 땐 열정 있게, 노트북 앞에 서면 뜨거운 가슴보단 차가운 머리를 믿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민영뉴스통신사 뉴스원 부산경남 대표로 일하고 있는 유정임입니다. 저는 90년대 MBC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첫 발을 방송에 들였습니다. 한 7, 8년 정도 방송작가로 일했고요. 드라마도 쓰고 그 이후에 부산에 와서 지금 KNN 민영방송이죠. 그전에 PSB 시절에 프로듀서로 입사를 해서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.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했고요. 그 후에는 또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서 일을 했고요. 1년 뒤에 돌아와서 부산 영어방송에서 제작국장으로 또 11년 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뉴스통신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작가로도 일해봤고 프로듀서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긴 경력이었는데요. 사회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다큐를 제작하는 것이 저의 주 업무가 됐었고요. 프로듀서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작품을 통해 사회의 많은 얘기를 읽기도 하면서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방송 PD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. 네, 뉴스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머니투데이, 머니투데이 TV, 그리고 뉴시스, 그리고 뉴스원 함께 계열사가 4개가 함께 있는 회사고요. 잘 아시는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처럼 뉴스 속보를 다루는 민영 뉴스 통신사입니다. 전국에 약 300명의 기자들이 활발하게 뉴스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. 굉장히 젊은 기자들의 열정으로 움직입니다. 저는 부산 경남 취재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. 저희 부산 경남에는 약 20여 명의 기자들과 함께 PD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새로운 뉴스, 발빠른 뉴스, 신속성 있는 그런 뉴스를 위해서 아주 젊은 열정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
네, 장점으로는 이게 딱 하나 떠오르네요. 이 발전하는 인생을 제가 꼽아봤는데요. 저는 기자를 하게 된 이유가 발전하는 인생을 살자 딱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. 실제로 기자를 하면서 저 자신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기자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요.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슈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에서 유식하다는 말도 자주 듣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평가도 좀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. 네, 단점으로는 불규칙성을 꼽아봤는데요. 기자는 정말 불규칙합니다. 밤 11시 침대에 눕기 전에 갑자기 대형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대로 누울 수는 없으니까 일을 계속 새벽에도 해야 할 상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가끔은 이것 때문에 힘들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. 이 지역 이슈가 별로 없을 때는 한가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슈가 이제 겹쳐버리면 새벽까지 일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. 얼마 전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었죠. 총 13일간 선거운동을 진행했는데 주말 밤낮 없이 13일을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만큼 재밌기도 했지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. 프로듀서의 매력은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. 정말 이 땅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게 되죠. 상상할 수 없었던 저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까지, 어떨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 0.01%, 정말 더 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만나게 돼서 매일 제 삶을 반성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.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 많은 분들의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? 그래서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프로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.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 제가 얻은 재산입니다. 그리고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, 보다 호기심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, 그것이 프로듀서로서의 매력이고요. 지금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가끔 제가 지금 나 인터뷰하는 거야? 취재하는 거야? 이런 얘기를 상대방에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. 그만큼 많은 일에 호기심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 PD의 매력이고,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, 사회를, 곳곳에 숨은 이야기를 온전히 알고 또 제 것으로 만들면서 공부하게 된 것들, 그것들이 제가 갖는 프로듀서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첫 번째로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꼽았습니다.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맡았던 대형 사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작년 7월 여름에 역대급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초량 지하차도를 지나던 3명이 숨지던 사건인데요. 그 다음날 곧바로 현장에서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슬프기도 하고 많이 참혹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다대포 해수욕장 사건입니다. 작년 10월이었죠.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중학생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부산소방 119 구조대원들이 안전끈을 함께 잡은 채로 바다 한가운데에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부산역 풍물거리 포장마차촌 화재 사건입니다. 얼마 전에 발생한 일이기도 한데요. 이 부산역 바로 옆에 보시면은 풍물거리라고 포장마차촌이 하나 있습니다. 거기서 새벽에 한 동 빼고 12동 포장마차가 불에 몽땅 탄 사건인데요. 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사에서 나온 내용하고 좀 다른 점도 있었고, 새로 알게 된 정보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기에 참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죠?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EBS에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청소년들이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, 전국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나왔어요.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공부했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프로듀서가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힘들지 않았어요?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. 그랬더니 한 남학생이 옆에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.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. 스스로 공부했나?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눈물 흘리지 않았을 텐데, 강요도 있을 겁니다. 어른들의
타박이나 뭐 당연히 어떤 압박도 있겠죠. 그래서 그 여학생이 마지막 장면에 일어나면서 PD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. 반절을 하면서 PD님 고맙습니다. 저희 얘기를 이렇게 온전히 들어만 주신 분은 PD님이 처음입니다. 어른들은 안 들어주죠. 이야기하기 위해서 듣고 있을 뿐이죠. 어떻게 가르치려고 마음에 다 넣어놓고 얘기해봐 들어줄게 듣지 않고 어른이 할 얘기를 여러분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참 용서를 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정답은 없지만 그럴 시기에 놓여진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은 저도 겪었었던 그 누구도 겪었던 그 시절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고민하고요. 많이 세상을 원망하고 많이 타박하고 많이 욕하고 그 자유로움을 그대로 유지하세요. 저는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. 단 중요한 거 하나 힘들 땐 참지 말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. 부모님이 그 정도는 들어주실 정도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. 원하는 길을 꼭 가십시오. 몇 년 전에 제가 북한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를 하기 위해서 중국 단동에 가서 뜻하지 않게 북한 군사들하고 대치하는 장면에 놓였습니다. 그때 북한 병사들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제가 딱 눌러서 병사들의 음성을 녹음했어요. 그리고 큰 상을 받았어요.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. 그래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구나.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. 부모님이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미래가 있습니다.